어떤 밤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누워있곤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가슴을 조이는 듯한 느낌 말이에요. 그건 바로 누군가를 놓아주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서로에게 더 큰 고통만 가져다 준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영혼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자신을 되찾을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우리가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결핍된 부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특별한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잊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칼 융이 발견한 10가지 심리학적 열쇠들을 통해 우리는 고통 없이 놓아줄 수 있고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견뎌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에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죠. 하지만 때로는 바로 이 실이 우리를 고통 속에 묶어두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융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랑과 고통, 애착과 속박은 종종 실날같이 얇은 경계로만 구분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곧 나누려는 이야기는 책에서 나온 건조한 조언이 아닙니다.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들입니다. 인생에는 선물처럼 다가오는 인연들이 있고 교훈처럼 떠나가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작별 인사를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왜 누군가가 더 이상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플까요? 융은 그 이유가 우리가 사랑과 의존을 관심과 소유를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녀가 내 곁에 있어야 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아직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조금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랑의 방식이며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나누려는 열쇠들은 우리를 차갑고 무감각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쇠들은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시거나 상실감을 느끼고 계시거나 혹은 더 이상 현재의 삶에 맞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에 지쳐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칼 융은 깊은 심리적 위기를 겪었고 그것을 무의식과의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랑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이 우리가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들의 가상 버전을 만들어내고 현실이 기대와 다를 때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한한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 see. 첫 번째, 여수부터 열쇠.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의 함정임을 깨닫기. 우리가 누군가를 놓지 못할 때 흔히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과 집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집착은 무의식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우리의 상처와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융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 아니마나 아니무스 바이마무스의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보는 우리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 내면의 어떤 결핍된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에게 끌리고, 만약 당신이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착은 조건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 곁에 있다면, 네가 나를 이해한다면 과 같은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진정한 자기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열쇠, 이상화의 환상을 깨뜨리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결점은 보지 않고 좋은 면만 과대평가하며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특성까지 부여합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화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바람과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완벽한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당신과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들도 나쁜 날이 있고 실수를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상화를 깨뜨리는 것은 처음에는 아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환상 속의 완벽한 사람을 놓아주어야만 현실에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상화를 멈출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도 완벽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쇠 고통은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항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붓다와 융 모두 같은 진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잃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상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감정들, 슬픔, 분노,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괴롭힙니다. 저항을 멈춘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내 삶에서 떠났구나. 그리고 그것이 아프구나. 하지만 이 아픔도 내 감정의 일부이고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어. 이런 수용의 자세를 가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아픔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견딜 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깊은 힘과 회복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열쇠, 연결고리 끊기.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선물 자주 가던 장소, 함께 듣던 음악, 심지어 특정한 냄새나 시간대까지도 그들과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융은 이런 것들을 감정적 복합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아쇠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거나 장소를 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이 가진 감정적 의미를 중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준 목걸이를 매일 만지작거리며 그리워한다면 그 목걸이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치우는 것이 마치 그 사람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런 물리적 의존을 끊을 때 우리는 더 순수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들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거나 그들과 자주 가던 카페에 가는 것 등이 모두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의식적으로 깨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연결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열쇠의 특별한 의미, 제거하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 사람만이 나를 이해해. 이 사람 없이는 내 인생이 무의미해와 같은 믿음들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특별함은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고유하고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우리의 행복과 의미를 전적으로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완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정말로 그들만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로 그들 없이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들에게서 찾는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심지어 우리 자신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들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고 더 많은 가능성에 열려 있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열쇠에 반복되는 이야기, 바꾸기.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내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 나는 충분하지 않았어. 나는 혼자야. 나는 다시는 사랑받을 수 없어. 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융은 이런 반복적인 생각들이 복합체를 강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때마다 그 이야기는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더 강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를 떠났어 라는 이야기 대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았어 대신 나는 그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더 건강하고 힘을 주는 관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 이야기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성장과 배움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열쇠 산만함을 멈추고 공허함과 마주하기. 우리가 누군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을 때 느끼는 것은 단순히 그리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마주해야 하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일정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산만함이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공허함과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웁니다. 진짜 서체울 버점포 송체할 취해니시야 합니다. 불안, 슬픔, 외로움, 분노 등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낄 때 그것들은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공허함이 실제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무의식과 대화하고 내면의 지혜를 들으며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기대했던 그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열쇠, 잃어버린 정체성 재건하기.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취미, 관심사, 꿈, 심지어 성격의 일부까지도 상대방과 융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우리는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융은 건강한 관계에서도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목표가 아니라 두 개의 완전한 개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전에 당신이 좋아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떤 활동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활동들이 재미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해보세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열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기. 우리는 종종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면, 더 강해지면, 완전히 잊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런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완전히 강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카페에 가보세요. 다른 길로 출근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주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회들을 알아보고 잡으려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멈춰 세우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과거의 자신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10번째 열쇠, 원망 대신 감사로 이별 받아들이기. 마지막 열쇠는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상황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융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비전이 명확해질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만 우리는 과거의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어떤 면에서 성장했나요? 어떤 강점을 발견했나요? 심지어 그들과의 이별을 통해서도 당신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 감정들이 정당할 수도 있고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영원히 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들을 놓아주고 그 경험이 가져다준 선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의 에너지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복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와 경계 설정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가져다준 교훈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모든 열쇠들을 하나로. 이 10가지 열쇠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작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처럼 이것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같은 단계를 여러 번 거치면서 점차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날에는 첫 번째 열쇠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것이고, 다른 날에는 5번째나 9번째 열쇠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치유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물결과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열쇠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10가지 열쇠는 바로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도구들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미래로 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유로운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그 힘을 믿어보세요. 그 힘에 의지해보세요. 그 힘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격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든 당신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칼 융기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 빛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도 반드시 당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당신의 시작, 새로운 사랑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써 내려가세요. 과거의 아픔이 아닌 현재의 가능성으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함께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당신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우다르 바람니리바레